이번 주 이제 API 어, 이제 크롤링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 과제에 이제 벌써 이제 5장으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파이썬 이제 크롤링하는 방법이고 API 이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PI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쪽으로 다른 이 함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인터페이스라는 게 외부에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건데, 뭔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통신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펑션을 우리가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호출할 때는 이제 보통은 인풋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인풋에 따라서 어떻게 호출을 해야 된다, 어떤 함수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PI는 이런 이제 인풋과 아웃풋도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콜을 해야 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서 형태로 항상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API를 이용해서 이제 크롤링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크롤링이라는 것은 웹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인데, 클로로 또는 이제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데, 크롤링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웹페이지라는 곳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이제 웹페이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페이지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라고 본다면, 이 뉴스라는 이 뭐 한 회사의 플랫폼 안은 이렇게 많은 뉴스 기사들이 있어요. 맞죠? 이게 뭐 오늘 날짜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사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사람이 하나씩 보면서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리죠. 예. 그리고 비용도 너무 오래 걸려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람이 사실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이제 비용을 이제 줄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웹 API라는 것을 사용하겠는데, 웹 API는 일반적으로 HTTP 이제 통신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HTTP라는 것은 우리가 웹 서버를 이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웹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 API를 이제 사용할 거고요. 현존하는 지금 이제 많은 데이터들은 사실 웹 서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LMS 같은 거, 맞죠? 그런 LMS도 웹 서버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학교 이제 포털 같은 경우도 웹페이지죠. 네이버도 웹페이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유튜브도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사실 웹 서버로 구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웹 서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웹 서버의 특징은 뭐냐면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청이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요청을 주면
주고 응답을 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커넥션이 끊겨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웹서버는 한 번 요청을 주고 한 번 응답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끊겨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로그인 방식을 이제 뭐 캐스텀 디자인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웹서버는 한 번 요청이 오면 응답이 끊기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섹션이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웹서버의 독특한 그런 특징 때문에 사실 뭐 쿠키라든지 그러한 이제 섹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오고 응답을 주면 끝나요. 근데 요청이 먼저 오고 응답이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웹서버의 이제 독특한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 웹 API는 사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네이버 API를 보겠는데, 우선은 네이버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이버 개발자의 센터에 가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위터라든지 웬만한 데는 이렇게 개발자 센터를 사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다시 보시면 뭐 카카오 앱도 있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많은 데서 좀 유명한 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개발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PI를 이제 이용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신청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제가 이 제공해주는 이 이제 웹페이지에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PPT에 있는 거는 좀 옛날 화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캡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좀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쭉쭉 이제 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강의 안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제공해주는 그게 이제 최신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픈 API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이제 시크릿이라는 이제 정보를 얻게 되고요. 저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때 애플리케이션에 가면 제가 등록한 거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시크릿을 보게 돼요. 저는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재발급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어도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시크릿이라는 이 코드를 가지고 비밀키를 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얘를 이제 호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문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도큐먼트스에 가보면 이 서비스 API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이제 검색 문에 가보면 이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바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랑 이제 그 키가 있어요. 이 시크릿 값만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죠. 네, 이거죠. 얘를 이제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근데 자바는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뉴스가 크롤링이 되죠. 그리고 PHP일 때는 이제 얘를 이 소스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Node.js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얘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를 그대로 가져온 소스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의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고 이제 시크릿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한다 라는 값이 있는데, 예. 이렇게 치면 제이슨 결과가 나오고
얘로 했을 때는 XML입니다. 그래서 XML로 이제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이제 주석 처리하시고 얘를 이제 푸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쭉 실행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게 이제 손흥민 넣었어요. 손흥민이 얼마 전에 이제 해트트릭을 했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 제가 넣은 게 아닌데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라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얘는 이제 보시면 뉴스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블로그죠. 블로그에서 이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의 데이터가 나온다. 네. 그래서 쭉 하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뭐 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게 북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책 정보가 나왔죠. 블로그 이렇게만 하면 돼요. 맞죠? 네, 그럼 블로그 정보가 나왔죠. 보시면 2월 3일 있네요. 2월 3일날 손흥민 복귀 트위터 통해 알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 손흥민 리그 15, 16, 17골 장렬시키며 헤트트릭 작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링크가 여기에 있고, 손흥민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까처럼 이제 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북, 저는 이제 최근에 1984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1984 책 이렇게 치면 1984에 대한 이제 책이 나오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그래서 쭉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시키면 되고, 근데 이제 본 강의에서는 사실 약간 이제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검색어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뉴스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이슨으로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파일로 저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화면에다 출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본 이제 강의에 있는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제이슨으로 받아서 제이슨으로 이제 파일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보시면 검색어가 검색어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를 이제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하는데 겟 네이버 이제 서치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URL을 이제 리퀘스트를 해요. 요청을 하죠. 아까 이제 사용자가 이 웹서버에 접근하게 했을 때는 처음에 리퀘스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작업이 여기에요. 이제 URL을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제이슨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이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면 처음에 이제 뭐 지역 변수와 이제 메소드가 있고요. 그 관련된 이제 지역 변수는 여기 쭉 이제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들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네이버 뉴스를 위해서 이제 검색 API 대상으로 이제 뉴스를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뉴스로. 그 다음에 뭐 블로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로 이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이썬 이제 쉘 창에서 검색어를 지정받아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색어를 지정받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제 서치를 통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환값이 이제 제이슨 이제 리스판스에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건이 이제 몇 건이고, 그 다음에 뭐 제이슨 파일을 열어 가지고 이제 저장하는
네, 전체적인 이제 메인 함수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바꾸시면 바꿀 수 있다. 쇼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응답 변수와 이제 요청 변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함수를 뉴스 이제 크롤링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예제 소스를 가져온 그 부분이랑 유사하죠. 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제 헤더 파일들은 이제 작성을 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이제 시크릿을 넣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함수를 이제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제 네이버 검색 API 정보에 따라서 요청 이제 URL을 네, 이만큼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한 이제 URL을 이용하여서 이제 리퀘스트 이제 URL 함수를 호출하여 받은 이제 UTF는 이제 한글 파일이라는 이제 의미죠. 한글 파일로 이제 디코드 응답을 리스판스 이제 디코드에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리턴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이제 설계하는 이제 get post 데이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네이버 이제 웹서버부터 가져와서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보여줄 것인지 하는 건데, 이제 2행에서 이제 5행은 이제 검색 결과가 들어있는 포스트 객체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이제 추출하여 변수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시간이 이제 put date는 문자의 형태이므로 날짜 객체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컨버터를 시켜주고, 근데 이제 표준 시간보다 9시간 늦으니까 이제 플러스 9를 해준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크롤링 할 때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값과 키와 이제 값 보시면 이제 딕셔너리 원리죠. 저희가 자료용할 때 배우셨죠. 그래서 딕셔너리 이제 형태로 제이슨 이제 리절트에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는데 제가 한번 시범으로 이제 본 소스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뉴스죠. 네. 보시면 이제 코드 3에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네, 뉴스죠. 블로그라고 썼네요. 뉴스라고 했네요. 블로그라고 합시다. 여기는 뉴스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뭐 이상이 없어요. 이 그냥 소스 코드 가져와서 이제 돌리시면 되는데,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이 0번, 여기 코드 0번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0번에서 뉴스로 되는데, 크롤링 할 대상이 블로그면 여기 블로그에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어를 입력을 해주고 쭉쭉 하면 되고,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노드가 뭐냐, 맞죠? 아까 뭐 블로그냐, 예, 물어보는 게 그거죠. 노드가 이제 뉴스니까 이 블로그냐 뉴스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URL을 사실 이제 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URL을 만들고 그 다음에 3에 가서 이제 호출을 해주는 거죠. 웹서버에다가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URL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호출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딕셔너리에 넣고, 얘를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뿌려주고 저기 뭐냐 저장을 하고 제이슨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이슨으로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제 제이슨을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 얘를 클로닝을 하게 되고요. 손흥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URL 리퀘스트 이제 석세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스가 보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제 경로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쭉 데이터가 이제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 2022년 4월 12일 날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이 짧은 순간에 얼마큼 됐냐면 네, 1000개나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0개의 데이터가 사실 순식간에 된 거죠. 이 1000개의 데이터를 사람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1000번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다. 말이 안 되죠. 보시면 여기 시간이 거의 22에서 24초, 2초 만에 1000개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금방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소스 코드는요, 밑에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실습 문제는 이제 좀 바꿔서 이제 하는데요. 제가 아까 블로그라고 했죠. 블로그라고 수정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약간 미스했어요. 네. 보시면 아래 조건에 만족하는 이제 크롤링 이제 프로그램 만드시면 됩니다. 단어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받아라. 아까 입력받아서 다 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 소스 코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입력한 단어를 이제 크롤링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바꾸는 것도 엄청 쉽죠. 그러니까 1, 2번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급 수준 정도 되는데, 크롤링된 결과를 제이슨에 입력하시오. 사실 이것도 이 샘플 코드를 돌릴 줄만 안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이 2022년도 1월부터 4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00개가 크롤링이 되죠. 이 1000개 중에서 2022년 1월부터 4일까지 내용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얘를 해당 단어 월별로 해당 단어의 노출수를 이제 차트로 이제 나타내시면 된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1월달, 아까 날짜가 나왔죠. 1월달에 크롤링 된 숫자가 30개고, 1월, 그리고 2월에 40개고, 그 다음에 3월이 뭐 50개고, 4월이 보니까 손흥민이 해트트릭에서 100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1월, 2월, 3월, 4월, 1월, 2월, 3월, 4월에서 30, 40, 50, 100. 예, 여기 30, 40, 50, 100. 예,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어의 노출수를 이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 계산과 이제 카운트 계산을 잘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는 사실 항상 그래프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때 이렇게 결과가 100이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손흥민에 대해서 우리가 블로그를 보는데 왜 여기가 100 노출수가 이 4월달에 많은지, 근데 보면 4월달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헤트트릭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데까지가 사실 이 빅데이터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고 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왜라는 이제 질문을 남겨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결과 분석을 하는 데까지가 사실 이제 이 빅데이터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출은 이제 여기 URL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 여기 확인할 수 있게 이제 놔뒀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어놨고요. 학번만 있으니까요. 학번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